오늘은 제가 글쓰기와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주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국대항 글짓기 대회를 나갔었어요. 저희 선생님이 이제 안내해 주시는 대로 버스를 타고 한참 많이 갔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사는 도시 어떤 대학교였던 것 같은데, 이제 시골 촌 초등학생한테는 되게 신기한 경험이죠. 글쓰기 이 대회를 했는데 저는 학교 대표로 나갔어요. 근데 글자가 뭐냐면 반공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반공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던 때예요. 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이런 표어가 있었기도 하고, 또 "이웃집에 오신 손님 간첩인가 다시 보자." 뭐 이런 표어도 있고 그랬던 시절이지요. 그러니까 인제 반공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사실 글쓰기로 반공이 주제가 나오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반공에 대해서 글을 써 봐라." 그러면 금방 쓰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쪼끔 뭐라 그러나 잔머리가 돌아간 것 같아요. 이것저것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반공에 대해서 쓸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생각이 난 게, 저희 아버님이 황해도 해주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월남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착안을 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우리 삼촌을 하나 가상 인물로 세워 놓고 "우리 삼촌이 간첩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그 간첩으로 난파된 삼촌 간첩을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설득을 해서 자수를 시켰는가, 이런 글을 하나 써서 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만 그 글로 대상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너무나 좋아하셨고 "학교의 명예를 더 높였다." 이러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거짓말을 쓰면 상을 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생각보다 되게 어렵잖아요.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짓말도 어려운데, 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누가 읽을지도 모르는 글에 막 거짓말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다음부터는 저는 글을 쓰려면 '오늘은 어떤 거짓말을 꾸며서 쓸까?'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되니까 글을 못 쓰게 됐어요. 글을 쓸 때마다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을 지어낼까?' 이런 고민을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글쓰기 교육에 꽤 오래 글쓰기 교육에 대해서 몸을 담고 연구를 해 왔는데,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그거였어요. '아, 나 같은 교육을 우리 아이들이 받으면 안 되겠구나. 거짓말을 써서 상을 타는 교육은, 그거는 썩 좋은 교육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을 쓰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사실 아이들 글쓰기 교육을 열심히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가 거짓 글을 써서 상을 타오면 우리 엄마들이 뭐라고 하나요? "어머나, 너 너무 잘했다. 아유 세상에, 아빠 글쓰기 솜씨를 닮은 것 같아." 이렇게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런데 아이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너 왜 거짓말해? 엄마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제 다음부터는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거짓말하는 버릇을 고쳐 주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심리로 보면 거짓말하는 심리보다 거짓 글을 쓰는 심리가 좀 더 안 좋습니다. 거짓말은 임시 변통, 위기 모면, 이런 것이 가장 어렸을 때는 그런 심리가 커요. 그런데 거짓 글을 쓰는 심리는 뭐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열등 의식의 소산이에요. 내가 한 것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어른이 비위에 맞게, 또는 상을 타기 위해서 눈치를 보면서 글을 쓰게 되는 것이 바로 거짓 글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있었던 일을 그대로 쓰게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께서 '아 참 그래.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일기에다가 아주 부부싸움 한 이야기를 리얼하게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구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아마 담임 선생님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얘 이것 말고 다른 거 쓰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지워. 다른 거 써."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심하신 분은 북 찢어 버리시는 분도 제가 뵌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정직하게 쓰는 것을 우리가 일단 지지하고 격려하고 북돋워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집안에 있는 것을 아주 '부끄러운 일을 쓰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되시면 방법이 딱 있어요. 어른이 올바로 살면 됩니다. 부끄러운 일을 안 해야지요.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꼭 그렇게만 살 수는 없죠. 그것을 아이가 썼을 때는 반성의 기회로 삼는 것이 참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이가 부끄러운 일인데 또 이렇게 "엄마가 안 좋다."라는 말을 썼는데도 정직하게 썼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고마워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어른을 믿고 그 글을 썼거든요. 그 어른을 믿고 쓴 글이 아이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글은 정직하게 쓸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어른들께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